자, 스토크 회원 여러분, 가족 회원 여러분, 5월 18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9시 10분이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이제 어제 방송을 했지만 오늘도 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하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상으로 짤막하게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올 것인가를 조금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종가입니다. 삼성 SDI가 지금 61만원, 토목기부가 46,050원, 삼성전기는 이제 104만 4천원. 아침장에 급락했다가 또 회복이 됐고, 삼성 FS홀딩스 49만 3,500원, 포스코인트 7만 1,200원, 현대차 6만 5,500원, SK는 53만 7천원, 미래에셋 7만 1,400원, 한솔 테크닉스 13,890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토픽으로 가졌던 종목군들, 이제 삼성 SDI, 토목큐브, 그리고 이제 포스코인트, 앱스홀딩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선택 종목군들, 삼성전기, 현대차, SK, 미래에셋, 한솔 테크닉스는 이제 정보 관련된 내용을 드렸던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알아갈까? 이게 내용인데, 지금 시장이 지금 여건을 보게 되면, 오늘도 지금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제 4.6을 훨씬 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4.619로 마감이 됐고, 또 일본도 지금 국채금리가 10년짜리가 이렇게 좀 장기차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다 경계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시장 다 괜찮아요. 그런데 물가 지표만 3월부터 4월까지 조금 올랐고, 물론 2월달 약간 있는 부분들은 뭐 이전에 있는 소소한 상승, 3월, 4월은 약간 좀 이러다가 경계치를 넘어갈 수 있겠네 하는 그 정도 수준, 그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정책 당국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금리가 3.75인데 지금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결국은 올리게 되면 4%, 또 올리게 되면 4.25, 또 올리게 되면 5%인데,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 이제 경기는 상당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경기 위축되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경기는 조금 더 살 수 있겠지만 인플레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구간에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란전이 좀 조기에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전쟁을 하면서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전쟁이 끝나면 유가는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이렇게 한 이야기는 이 유가가 미국 경제를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는 거. 일본 경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모든 국가들, 유럽도 마찬가지죠. 석유를 수입해다 쓰니까 이제 유가 때문에 상당 부분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이런 어정쩡한 관계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신임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이 되면 아마 이제 금리 정책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새벽인가요? 아마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 나올 거예요.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아니면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지만 면밀히 주시하겠다라든지, 그 이제 코멘트가 나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란전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게 이제 정점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금리를 올리면 주식을 팔 건가요? 제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금리를 올리면 주식을 팔 건가요? 그럼 금리를 내리면 주식을 살 건가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이 트럼프 일기가 17년도부터 20년까지 있었고, 20년도부터 24년까지 바이든이 있었고, 25년도부터 이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의 그 지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기였던 2017년도, 이때는 다우지수가 22,000인데 지금 몇입니까? 지금 5만이잖아요. 22,000이 지금 5만 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갔을 때가 거의 한 3만 가까이 됐었고, 지금 이제 5만까지 가 있는 거니까. 그 뒤로 이제 미국의 경제는 계속 이렇게 36,000, 그리고 44,000, 그리고 이제 5만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S&P도 보시면 비슷하죠. S&P가 지금 7,400인데 7,400이 와 있는데 최고치가 7,500 찍었는데, 지금 S&P가 지금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일기 때 3,300, 지금 3,300이 지금 7,400이니까 거의 더블 이상의 상승을 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7,400 기준에,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경제를 만약에 2020년도에 기준으로 했을 때 3,400 정도 맞춘다. 이렇게 맞춘다고 되면 이 부분은 미국의 이제 물가, 부동산,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GDP도 올라가고 다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돌아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천재지변이 크게 뭐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멸망해버리지 않는 이상 이때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코로나 때 한번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크고 작은 이제 이때 관세 파동의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때 21년도, 22년도 이때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때였죠. 이때가 이제 S&P 지수가 44,700에서 금리를 막 올릴 때였죠. 그때 몇이냐? 3,500, 4,800에서 3,500. 이 정도 빠졌어요. 22년 1월에서 23년 2월까지, 22년 10월까지 한 9개월, 10개월, 한 3개분기, 한 3개분기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이때 파폭은 4,800에서 3,500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한 1년이 채 안 돼서 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회복이 됐단 말이죠.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산업의 파동이, 또 경제의 금리 인상 인하 파동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산업의 AI 경제는 굉장히 빠르죠. 지금 그 모든 그 산업의 그 생산성이 AI 인프라로 가 있죠. 지금 AI 투자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또 전력 인프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또 서비스를 더 늘려서 매출도 일으키고, 지금 이제 닷컴에서 AI로 넘어가는 새로운 신산업 경제에 있어서 투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다. 미국 경제가 그렇고. 그런데 미국이 이제 AI의 선두니까 뭐 일본, 유럽, 한국 전부 다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이 과거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조정폭은 아마도 4,700에서 가장 나빴을 때 금리가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22년도에서 23년도 6월까지 이렇게 거의 금리가 0.25에서 5.25까지 올렸을 때 이 과정에
미국의 금리 봤을 때 보세요. 그렇게 S&P가 많이 빠졌나? 고점 4,700에서 한 3,600까지 빠졌으니까 한 30% 남짓 빠졌죠. 30% 많이 빠지면. 그러면 지금의 코스피가 지금 7,500인데 7,500에서 30% 빠지면 한 2,000포인트 빠진다고 치면 몇입니까? 5,500까지 빠진다는 얘기네. 5,500까지. 이 상태로 본다고 치면 금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올려가지고 0.25에서 5.25까지 쏜사까지 올려버렸다. 이럴 때 갈 수 있는 폭은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과정에 너무 공포를 느끼면 안 된다. 지금은 밸류업과 AI 기반의 성장 경제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지금 많이 올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올려도 4, 4.25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약간 좀 2개 분기 정도, 3개 분기 정도의 시장 흐름을 좀 보는 올린다고 치면 그렇게 전망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하고 이란 상황은 눈여겨 봐야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겨나가고 대응할 것인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주식을 팔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렵죠.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족회원 제도는 뭐 금리를 올린다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모멘텀 투자라고 그러죠. 업황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주식을 팔고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식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원칙대로 간다.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가다 보면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삼성 SDI는 지금 오늘 종가가 이렇게 나왔죠. 지금 아침에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오늘 종가가 61만 3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수급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고 기관은 11,000주 정도 팔고 그리고 차트로 보게 되면 아침에 56만 5천 원까지 빠졌다 이렇게 좀 회복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일봉이란 말이죠. 일봉. 지금 공교롭게 일봉이 지금 72만 원 찍고 계속 이렇게 좀 늘리고 있는 건데 거의 뭐 이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고 이때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은 거의 비슷하죠.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지금 삼성 SDI는 매출과 업황과 모든 사이클이 봤을 때 그렇게 나쁠 일은 없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스텔란티스 이 공장, GM 공장 이런 것들이 뭐 GM 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GM이 전기차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좀 미루고 최대한 공장 가동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GM이. 왜냐하면 전기차의 공급원이 좀 원활하지 않으니까 합작 공장이니까 GM도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성향이 있는 건 맞고 그런데 상당 부분 라인을 ESS로 가 있고 위로 공장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피크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고 유럽은 이미 전기차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고 ESS 그다음에 BBU 모든 사이클이 다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뭐 전고체라든지 그런 이슈 모멘트로 봤을 때 삼성 SDI가 눌린다 할지라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눌리겠냐. 눌린다고 치면 55만 원까지는 뭐 열어놓죠. 뭐 55만 원까지. 그죠? 그런데 눌린다 할지라도 이건 그래 이런 흐름에 너무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대로 쭉 같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가설입니다. 가설. 그럼 토모큐브도 지금 제가 또 일요일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분기 매출 28억 3천, 작년 1분기 매출 6억 3천, 5배 정도의 매출. 그리고 작년에 28억 1분기 적자, 28억 이상 적자, 올해 13억 적자. 가장 나쁜 구간이 그렇고 1분기 수주액이 이제 뭐 40매덕을 받아서 납품하지 않은 가격이 35억 정도가 납품을 안 했다. 결국 납품을 다 하게 되면 흑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이클로 보게 되면 1분기도, 2분기도 수주가 있을 거기 때문에 2분기는 흑자가 난다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에 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전략을 유지하시고, 만약에 이제 계속 사이클을 보다가 이제 여러분이 보다가 이렇게 좀 토목큐브의 좀 흐름이 좀 좋고, 그러면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뭐 비중을 좀 더 떨어질 때 늘려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3D와 토모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49만 3,500원이죠. 에피스 홀딩스 마찬가지죠. 49만 5천원인데 지금 거래량이 지금 에피스 홀딩스 거래량이 지금 8만 5천 주, 거의 의미가 없고요. 지금 지난 그 4월 8일 날 그때 48만 원대 빠졌다가 오늘 한번 왔었는데 수직으로 또 63만 원까지 갔다가 또 조정 거쳤잖아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이 주식이 이 가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1분기가 흑자로 계속 가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10%더 매출과 순이익이 더 올라간다고 선언을 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갑자기 나타난 신약이라든지 그런 베이스에서 너무 확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좋은 종목군들은, 특히 바이오는 이른바 이제 업황이 떨어질 때 이제 바이오 주식이 개별주 가깝기 때문에 그때 또 강세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바이오 홀드가 맞고, 혹시 또 조금씩 또 관심 있게 있는 분들은 주가에 또 저점을 낮출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이제 포스코인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스코인터는 이제 지금 보시면 지금 거래도 많이 줄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뭐 고만고만하죠.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7.8 전후 가고 있고, 기관도 가고 있고, 결국 밸류업은 계속되고 있고, 또 1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1,600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늘고 27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느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 1조 이상 회사가 10만 원짜리 이하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분산된 전략이라고 하면 그대로 여기 가져간다. 그런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이거 제가 회원님들한테 어제도 제가 강의할 때 크게 하락하면 과감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했었고, 삼성전자 그렇고 하이닉스 그랬죠. 이 세 개 종목, 또 미래에셋증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삼성전기는 제가 이제 형제주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이앤 홀드 했다면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겠다. 좀 떨어져도 가져도 괜찮겠다. 뭐 그 실적이 워낙 좋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홀드 하신 분들은 그냥 좀 중기로 끌고 가셔도 큰 문제가 없고 매우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일이 이제 28년도, 앞으로 이제 1년 반 뒤에 28년도가 상장 시점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다가. 그러면 아마 계속 로봇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이제 구체화될 것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28년도 한 것은 현대차가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는 시기를 28년도를 잡았기 때문에 28년도로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주가 차익을 높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지 않겠는가.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현대차는 계속 등락 속에서
저점을 높이고 관심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겠는가. 현대차 목표는 이제 8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락, 물론 전체적으로 종합지수가 떨어지거나 업황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떨어져도 그 사이클은 30% 정도의 조정을 예상한다. 최고점에서 최저점에서 턴 시기까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K는 가치 투자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금 언제고 8만 원 이상 갈 수 있고, 1분기 순이익이 1조 3천억. 아마 2분기는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수가 최고치를 찍었고 계속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되면 2분기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역시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고 뭐 가져가게 되면 8만 원 넘어가게 되면 잘 한번 또 매도 타이밍을 보는 관점에서 되어 있으면 좋겠다. 한솔테크닉스는 제가 얘기했지만 아침에 이게 하락이 컸었어요. 아침 하락 포인트는 12,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죠. 12,000원이 무너지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고, 그 다음에 종가는 13,890원이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주식은 1년 뒤에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가 있는가가 이제 관심사항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반도체로 전환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매우 주가는 여기를 향해서 갈 거다. 그리고 이 기업이 주가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참고로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한솔케미칼은 한솔그룹의 그 아버지 엄마는 같은데 형제가 이제 그룹을 분할하면서 케미칼과 제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뭐 조동엽, 조동길 이렇게 한솔 그 이른바 이병철의 손자들이죠. 이병철 회장의 손자들이 이제 회사를 분할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옛날에는 제가 이전에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2010년도 이 무렵에는 주가 15,000원대 이런 데서 15,000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10만 원 갔다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결국 39만 원 갔다가 21년도에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30만 원 올라오는 이런 데 파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니까 소각도 하고 상장 주식은 1,100만 주밖에 안 되네요. 1,100만 주. 작년에 8,800억 정도, 8,800만 원, 8,839억, 100,000억, 8,839억의 매출 올렸고 영업이익이 1,562억의 영업이익 올렸네요. 그리고 순이익이 1,481억, 배당금이 2,600원. 그러니까 회사가 1년에 순이익이 한 1,450억 정도 순이익을 내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가 컸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 회사를 키웠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또 자기 주식 취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주가 관리를 잘하는, 돈을 벌어서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시키는 주가 관리를 잘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솔 테크닉스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죠. 키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뒤늦게 반도체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잘 눈여겨서 볼 주식이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방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단계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 삼아서 전략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몰라서 회원님들한테 제가 이제 오늘 한 번 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짤막하게 이제 방송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시장은 계속 이렇게 이란과의 전쟁, 물가, 그 변동성이 있고 금리,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와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AI 기반의 인프라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3D는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 모든 지표들이 그렇잖아요. 100만 원이 갈 후보 중에 하나라고. 현대중공업, 3D, 삼성전기 다 100만 원대 후보들이죠. 개인적으로 삼성전기는 황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그런 관점 내에서 여러분이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좀 다소 주가가 좀 출렁출렁해도 너무 트레이딩에 몰입돼서 자꾸 하려고 보면 트레이딩 보려면 정말 짧게 보고 현금, 짧게 보고 현금. 그거 잘 흐름 보시고 현금을 확보를 딱 갖고 있고 현금을 늘 유지해야 돼요. 20, 30%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100이고 200이고 버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쫄지 마시고 너무 차익금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한다고 치면 여유롭게 간다고 보시면은 저는 삼성 SDI는 반드시 저는 100을 향해서 갈 것이고 또 토목큐브도 올해 2분기에 이제 흑자가 확실히 전환될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전환이 되고 참고로 이제 20일 날 키움증권 IR 하고 나서 목표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표가를 이제 7만 원에서 더 올릴 것 같은데 10,000원이라도 그렇게 되면 또 반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잘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7,500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격을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지금 이제 오늘 8시 이후에 나온 수급인데 5월 15일 기준으로 수익증권에서 이제 9조 5천억이 빠져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잖아요. ETF라든지 반도체든 아니면 로봇이든 이쪽에 주식형 수익증권에 들어온 자금들은 어떻게 보게든 ETF로 들락날락한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외국인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가 굉장히 들락날락 크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닦으면 6,400억 빠져나가서 132조 8,500억. 여전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도 뭐 9조 5천억 빠져나갔지만 뭐 9조 3천억 들어오기도 하고 5조 들어오고 4조 들어오고 9조 5천억 빠져나가고 그런 과정의 연속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가, 금리, 이란 상황 빨리 이란전이 끝나서 유가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 또 AI는 다시 또 그대로 또 간다. 핵심주는 삼성전기 핵심이고 삼성 SDI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토목큐브는 이제 분산 투자에 가져가는 토픽.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여유롭게 대응하는 종목이고 SK는 얘기했지만 이것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족회원 5월 18일 날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